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반대 단체들과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힘들게 하는데요. 특히 반려견은 밀폐된 집에서 방치될 수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폭염 속 반려견 관리법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주 이사금 멜론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불볕더위로 강도가 더 높아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혼앞 뉴스, 오늘은 영화 블랙팬서가 촬영되면서 최근 부산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지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경북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7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0도, 안동 28도로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과 주민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고 청와대와 국방부를 찾아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굵은 동아줄로 자신들의 몸을 서로 묶고 성주 골프장 진입로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기회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중 석적 예고 안보전 체계 결정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사드를 설치하면 성주군은 물론 한반도의 위험은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조차 하루 만에 뒤집혔다며 원점에서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사드가 배치되는 그 전 단계와 상황은 동일합니다. 저희 김천 시민대책위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당당히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원불교와 천주교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종교인 평화연대 역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른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사드 추가 배치가 긴급히 결정되면서 생존권을 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폭염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힘들게 하죠. 반려견은 특히 열사병에 더 취약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폭염 속 반려견 관리법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반려견 한 마리가 숨졌습니다. 외출하던 집주인이 무더위 속에 집에 남은 반려견을 위해 선풍기를 틀어줬다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일단 선풍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나오거든요. 전문가들은 폭염 때 밀폐된 집에서 반려견에게 선풍기를 틀어주는 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려견은 사람과 달리 땀샘이 극히 적고 주로 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체온 조절 자체를 호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폭염 속에서는 그 공기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공기 자체가 뜨거워서 적절하게 그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는. 반려견은 신체 구조상 열사병에 취약합니다.
무엇보다 대낮에 산책을 피하고 실내는 환기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만약 빠르게 헐떡거리거나 경련, 구토 등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주고 찬물을 발바닥부터 단계별로 몸통 쪽을 향해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응급조치 뒤에는 빨리 동물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호흡장애 또는 조직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불독이나 시추 같은 단두종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해마다 수백 마리의 반려견이 차 안에 방치됐다가 죽는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여름철 차 안에 잠깐이라도 반려견을 내버려두면 위험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대구를 방문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대구 지역 중3, 고1 학부모 15명을 초청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종합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대구 지역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일반고 등 다양하게 구성됐는데 김 장관은 서울과 광주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경청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냉장고 섬유라 불리는 인견이 인기입니다. 과거엔 속옷이나 이불 위주였지만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외출복으로 많이 찾고 이용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견의 고장 품기를 정동원 기자가 가봤습니다. 영주시 풍기읍에는 30여 개의 인견 판매장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의 인견 판매량이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은 각 매장의 영업비밀이라 집계되지 않지만 연간 800억에서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풍기인견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섬유니까 시원하잖아요. 몸에 안 달라붙고. 인견 구매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건 인견업계로서는 고무적입니다. 5년 전쯤부터 인견에다 신축성 있는 소재를 첨가한 융복합사를 만들기 시작해 디자인을 다양화한 게 주요했습니다. 이제 일반 외출복뿐 아니라 골프웨어까지 나올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인견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기성복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기에서 생산된 인견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풍기 인견을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2012년 등록됨으로써 제품 판매뿐 아니라 원단 생산 공장까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풍기 인견은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의 소득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목화가 재료인 면과 달리 인견은 목재인 펄프로 만들어 시원합니다. 풍기가 펄프 주산지가 아닌데도 인견의 메카가 된 건 6.25 전쟁 이후 인견 제조 기술을 갖고 있던 월남민들이 풍기에 정착해 인견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주 이삭은 멜론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불볕더위로 당도가 더 높아져 인기라는데요. 장성훈 기자입니다. 40도가 넘는 한여름 비닐하우스. 경주의 새 명물로 떠오른 멜론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에 한창입니다. 경주 멜론은 부드러운 과육과 높은 당도로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인기가 높은데 올해는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와 긴 가뭄 덕택에 당도가 더욱 높아져 따기 바쁘게 팔려나갑니다. 당도가 타 지역, 전라도 쪽 이런 지역보다도 당도가 한 2브리스, 3브리스 정도가 경주 지역의 멜론은 더 잘 나옵니다. 경주 멜론은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높아 다른 지역 멜론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하 가격은 4kg에 15,000원, 8kg에 25,000원으로 평년과 비슷합니다. 경주 멜론은 7년 전 토마토 후작 농사로 시작했는데 적절한 기후와 체계적인 재배기술 연구 등으로 전국 최고 품질의 멜론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 현재 70여 농가의 30헥타르 규모로 성장했고 생산량과 농가 수입도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700톤 17억 원대일을 전망입니다. 백농가 정도는 경주시에서 멜론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연합회 쪽에서도 끊임없는 교육과 같은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경주 멜론은 7월 말부터 출하를 시작해 10월 초까지 2달여 동안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11일 고령군청 한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고령군 민주단체 협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경북경찰청 앞에서 임의동행 참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기획 강압수사 의혹 진상 규명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고령군 민주단체 협의회 회원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해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촬영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로 인한 영화도시 부산의 홍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잇따라 부산을 찾고 있고 해외 장편 영화 촬영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내년 2월 개봉하는 미국 마블사의 영화 블랙팬서의 예고편입니다. 쫓고 쫓기는 자동차 추격전, 차가 뒤집히는 실감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곳은 바로 부산 광안대교. 지난 3월 블랙팬서 촬영팀은 광안리와 자갈치 등 시내 곳곳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4명의 거물급 헐리우드 로케이션 매니저들까지 최근 부산을 찾았습니다. 예스러운 것과 현대적인 것, 바다와 항구, 조선소 등 다양한 현지 촬영이 가능한 부산의 매력에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Busan as a location is quite remarkable because there's so many different things. It's a very diverse place. Such as this giant shipyard that's just sitting here empty. It's amazing. 자갈치 시장 등 부산만의 로케이션지를 주목했습니다. Fish market. I loved all the fish and other creatures that you could eat, and all the neon signs and the cool alleyways and the vendors and just the atmosphere there was very cinematic. 지난해 중국 영화 2편뿐이던 해외 장편 영화의 부산 촬영이 올해는 벌써 블랙팬서를 비롯해 또 다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퍼시픽 림 2편의 배경 촬영이 이뤄졌고 하반기에는 나이지리아와 태국 영화까지 촬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블랙팬서 촬영 이후로 부산의 그 촬영 도시로서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다음에 제작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산영상위원회는 미국 영화 제작사들을 겨냥한 팸투어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영화의 도시 부산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해외에서 라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김은 농수산업계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세계 김 시장 석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가동을 시작한 전남의 김 가공업체. 조리부터 포장, 운송까지 모든 과정이 최첨단입니다. 조미김, 스낵김 등 맛과 위생 안전이 입증돼 16개국 700여 개 해외 매장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이제 K푸드 식품도 이제 해외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 와중에 이 김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김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1%를 넘어설 만큼 급증해 올해는 5억 달러, 2024년엔 10억 달러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은 양식 환경 악화, 일본은 고령화로 생산량 증대가 어려워 현재 68%인 우리 김의 수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초밥용 김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 박람회, 통관 지원, 유럽, 남미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세계 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판촉이라든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우리가 좀 더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장보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재 국내 생산량의 40%인 수출 물량이 늘면 어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김산업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3대 치안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치안 정책은 여성폭력 근절과 학대 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점검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북부 지역에 한의신약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북부 지역 중심으로 특화 작목 시험 재배단지와 유통 가공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생산 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한의신약 특화 산업 통합 지원센터와 한의신약 지식 기반 집적단지 조성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방 웰빙 파크와 한방 메디파크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초중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예술 체험 교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운영 강좌는 도예, 디자인 소품 만들기 등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강좌 14개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이 교과 공부에서 벗어나 흥미와 자신감,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경북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량,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7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30도 예상되고요. 영천과 청도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